자, 4강함수의 뜻과 성질 관련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반적인 개념을 할 건데 여기 파트는 사실 심한 문제가 나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고 그냥 이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 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계산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놓는다. 계산과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의나 그 다음에 성질 같은 거 똑바로 인지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분수 공식이라든지 공식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삼각함수의 관계 이런 거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여각 뭐 보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삼각함수 성질 이 두 개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즉 삼각함수들끼리의 관계와 성질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는 해줄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일반각을 배울 거예요. 자,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다가는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sin x라고 했을 때 실수 x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얘도 실수가 되고 얘도 실수가 되거든요. 근데 30도는 그럼 대략적으로 수직선에다 어디다 표시할 겁니까? 60도는 어디다 표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60분법인 체계로 저 녀석의 정의역을 쓰면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앞쪽에 삼각비를 배웠을 때 분명히 얘기하자면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는 각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정의역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는. 나중에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정의역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각을 배우면서 각을 확장시킬 건데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경이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한다고? 동경이야. 나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 시초선에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우리는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가 30도면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의 요 정도의 양은 알파라고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얘는 한 바퀴를 돌아서 알파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알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 바퀴를 돈다는 표현이 360도죠.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를 하는 경우. 그쵸? 360도에다 n을 곱해서 알파를 더해주는 이런 표현이 일반각을 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뭐 750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을 일반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배웠다 정도로 기억해두면 되고 그러면서 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배우는데 수능에는 나오지 않으라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호도법을 배우는 건데 자,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의 비례를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60분법에 대한 체계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라디안 체계, 즉 호도법으로 바꾸는 건데 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각을 갖다가 내가 실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길이니까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도체계를 갖다가 호도법으로 바꾸면서 실수화 체계로 바꾸면 이 정의역을 갖다가 내가 체계를 갖다가 실수 체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호도법, 즉 호도법이 뭐냐면 호도법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이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요때 요 각을 갖다가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얘는 뭐라고?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반원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상태에서 이런 반지름 똑같은 r을 이렇게 만든 거야. 반원을.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은 길이가 180도가 될 거죠.
그쵸?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우리가 R이니까 2파이R의 반이니까 파이R이 될 거예요. 그쵸? 그때 분명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한다 그랬어?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내렸으면 얘가 파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보면 도체계는 180도야. 이걸 세타라고 놓을게.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을 거니까 파이 R은 뭐가 되는 거야? 세타 R이 되겠죠. 그래서 고로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파이 라디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얘는 90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60분법 체계지만 이쪽은 뭡니까? 파이가 3.14 어쩌고 나니까 이제는 무리수가 되면서 실수가 되죠. 그럼 이제는 2분의 파이 같은 거를 갖다 우리가 수직선상에다가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도형을 이용하다 어쨌든 실수화를 시켰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별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로 나올 법한 얘기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 이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아 그래서 파이가 180도구나 정도까지만 인지하면 되는 거야.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도형 문제에서 당연히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 문제 있잖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이거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여기가 세타일 때 분명히 아까 전에 얘가 R이라 할 때 얘가 라디안으로 하면 1이었잖아. 말 곱하기를 하면 R 되죠. 그 다음에 파이 R일 때는 R이고 중심각 180도 파이였으니까 R파 이렇게 해서 L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L은 이 길이 L은 우리가 R 세타로 정의를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면적에 대한 S라는 녀석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마치 삼각형처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S 면적을 2분의 1의 RL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L이 R세타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L 대신 R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이거 두 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이 나오든 뭐 예를 들어서 원이 나오든 부채꼴이 나오든 이렇게 넓이와 우리가 뭐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디안 체계를 이용해서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배우는 게 삼각함수의 뜻을 배우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우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삼각비가 있어. 삼각비랑 똑같은 체계인데 이 삼각비를 갖다가 각을 갖다가 뭐 한 거야? 각을 일반화시키고 실수화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을 뭐 했다고? 일반화시키고 실수화시켰다.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직각 삼각형 내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 세타라고. 여기가 아무래도 직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예각이 될 수밖에 없죠. 0도하고 몇 도 사이? 90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얘는 빗변분의 뭐가 됐을 거고 높이가 됐을 거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뭐가 됐고요? 밑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뭐라고 배웠어? 높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삼각비. 근데 이제 여기 이루는 요 각을, 요 세타라는 녀석을 일반각을 통해서 각을 확장시켜가지고 일반화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요 세타, 한마디로 뭐 30도, 60도가 아니라, 즉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막 이런 거 갖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호두법으로 표현하면서 실수화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를 내릴 때 단위원을 써요. 뭘 쓴다고? 단위원을 씁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 녀석의 단위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 놓고 여기가 시초선을 했을 때 이게 동경이 이 위를 원위로 움직인다 생각할게. 그리고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요 동경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요 반지름이 1이다 보니까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됩니까?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됐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x좌표는 뭐가 되고 코사인 세타 되죠. 만약에 이거 반지름이 1이 아니면 r이라고 하면 r 코사인 세타로 쓰면 돼. 어쨌든 y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세팅하든 이렇게 세팅하든 이렇게 세팅하든 여기가 세타로 간다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밑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1사분면에 x, y가 있을 때 1사분면에 있을 때 분명히 x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임을 알고 기울기도 얘분의 얘니까 이 기울기도 양수니까 플러스라서 여기는 모두 다 올 플러스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근데 이제 이 동경을 갖다가 내가 요렇게 y축 대칭을 시켜요.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 앞쪽에서 원래 배워서 이걸 설명하려고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y축 대칭 시키면 여기 x, y라고 뒀을 때 여기가 이제 세타거든요. 그러면 x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때 x도 분명히 여기가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 되죠. 얘가 2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사인만. y 기울기는 또 음수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는 얘를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에 x, y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코사인도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 하지만 기울기는 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누구만? 탄젠트만 플러스. 아니라고 할게요. 탄젠트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우리가 x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누구만? 얘만 y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사인 마이너스 되고 x는 똑같은 상태에서 플러스 되죠. 프로가. 그리고 기울기는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코사인만 뭐가 된다고? 플러스. 그래서 얼싸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삼각함수의 부호들을 얼싸 않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잘 보세요. 이제 공식들을 이끌어낼 건데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야. 첫 번째 얼싸 않고 기억해 두시고 이게 다 나중에 그냥 기본적인 공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결국은 삼각함수는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인데 이게 원이잖아. 원방은 분명히 뭡니까? x제곱 플러스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냐면 제곱 공식이 하나 나와요. 제곱 공식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된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수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분명히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공식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어디다 써먹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녀석을 1-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변수를 내가 사인이라는 변수로 바꿀 때 이렇게 쓰다든지 아니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뭐를 하면 제곱을 하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이니까 1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런 거 쓸 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오고 분수 나오면 통분해서 푸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쓴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제곱 공식은 나중에 변수 통일을 할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 때? 변수 통일. 그래서 쓸게요. 요 과정이 뭐라고? 변수 통일. 요럴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질을 갖다 배울 건데 이런 겁니다. 뭐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면 이거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 가정 그리고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성질인데 요 내용은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석은 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지구상에서 나만 합니다. 이렇게 뭐 하냐면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그려서 법칙들을 하나씩 정하는 거야. 무조건 세타가 무슨 각이든 간에 예각이든 둔각이든 뭐든 간에 그냥 요렇게 세타는 한 번씩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타는 한 번씩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잘 봐봐. 여기 안에 걸리는 것들 요 빨간색 안에 걸리는 거는 그냥 C는 C, S는 S, T는 T 변수가 그대로 가는 거야. 하지만 여기 바깥쪽에 여기에 걸리는 상태가 되면 C는 S, S는 C, T는 T분의 1 역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저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 2분의 파이를 갔어요. 그럼 90도가 이렇게 갔죠? 그리고 세타는 음수 마이너스로 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나비 넥타이 안에 빨간색 안에 걸리고 파란색이 걸렸잖아. 그러면 사인은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 그리고 세타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요 안에 있는 각이 얘랑 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몇 사분면각이에요? 자, 둔경은 여기 있는 거죠. 1사분면이잖아. 그럼 1사분면에서 모두 다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만큼을 가고 세타를 갔어요. 안 걸렸잖아요. 여기 안에 안 걸렸잖아.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씁니다. 그리고 얘 몇 사분면각이야? 동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얼싸니까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얘 한번 해볼게. 사인 파이만 세타. 그러면 파이만큼 이렇게 갔다가 세타를 이렇게 한번 놨어요. 뭐라고?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를 이렇게 한번 놨어. 그러면 요 빨간색에 걸렸잖아. 그러면 사인은 사인이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돼버렸을까? 오케이? 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성질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다 써먹냐면 일단은 각을 통일할 때 많이 씁니다. 각통일.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배울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삼각함수에서 통일은 변수 통일, 각 통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걸 풀 때 그냥 작용하는 것 뿐이지 단독으로 내는 문제는 3점짜리 이런 거 쉬운 문제니까 계산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어떻게 한다고? 계산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저걸 나중에 그리지 않고도 이제 보면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는 무조건 바뀌어요.
변수가 무조건 바뀌어. 그리고 요 각의 위치를 통해서 부호만 신경 쓰면 되고 이렇게 파이는 2분의 2파이 뭐 여기 2파이, 3파이 이런 거는 2분의 6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이렇게 짝수 파이잖아. 그런 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뭐야? 공식처럼 외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하면 2파이는 한 바퀴 뭐야? 한 바퀴 돌린 거잖아. 그러니까 돌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는 거지. 그러면 파이는 분명히 안 바뀌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 쓰고 얘가 몇 사분면인지만 보면 되는데 파이를 갖다 세타로 왔으니까 2사분면에서의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쓰면 자 홀수잖아. 2분의 홀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간 다음에 세타를 한 번 더 갔잖아 이렇게. 그럼 왜 4사분면이 있죠?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얼싸 안코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안 해놓고 그 다음 과정을 나가서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건요. 내가 기본적으로 농구를 할 때 레이업이나 드리블 기본적으로 치지도 않는데 덩크나 막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거 막 응용된 기술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수능 1등급 받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본적인 연산들은 충실하게 공부를 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집 마더텀에서 2점짜리, 3점짜리 관련된 문제들을 쫙 풀면서 계산을 연습해 놓은 다음에 여기 문제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 뒤에 있는 10문제 되게 쉬워요. 여기는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10문제 정도 풀고 난 다음에 다음 파트 5강이 중요합니다. 삼각함수에서는 5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활용에 대한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